이제 이번에 이 시간에 이제 그 수업할 내용은 데이터 모델링 링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이다. 이 말 자체가 좀 생소하죠, 그죠? 매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악기수들 그 ER린으로 이렇게 이제 탭을 설계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제 이 수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이게 지금 들리는 거야. 설계한 그 설계도를 볼 수 있잖아. 그거 만드는 작업을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그 다 만드는 결과물은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쉽게 이제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 저자가 저보다 훨씬 더 설명을 그래 이걸 조금만 더 뭐랄까 개념적으로 설명을 참 잘 해놨어요. 이 저자가. 자, 이게 55페이지인데 이 부분만 제가 좀 참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모델이다 그러면은 그 미술이라든지 여기 보면 그림에 안에 있는 등장 그 인물들 있죠, 그죠? 또 이제 그 조각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 왜 그걸 모델로 해서 이렇게 만들잖아. 이런 거를 모델이라 그러죠. 문학에도 작품의 소재가 되는 어떤 실제 인물도 모델이 되고 성능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모델링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델링. 자 모델링은 이 실체를 그 만드는 일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모델이라는 단어는 인물, 풍경, 물건, 동물, 장소 같은 어떤 대상의 이 어떤 대상을 이제 의미하는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모델은 이 모델이라는 단어가 어떤 대상을 만약에 이제 가리킨다면 모델링이라는 단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모델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게 어떤 이런 실체라 그랬으니까 이런 모델링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실체를 만드는 일이다라고 해석된다 그랬는데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실체를 나타내는 데에서 실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제가 이 실체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데이터 모델링에 있어서는 요거를 엔티티라 그래. 이거를 여기 이제 번역은 안 했지만 요거를 엔티티라고 그러고요. 이제 이 엔티티를 내가 이제 만드는 일. 그러니까 이제 얘에 대한 어떤 모형을 만드는 거죠. 그죠? 이제 모형화하고 형태를 만드는 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모델링이라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걸 봤을 때 모델과 모델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데이터 모델링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제 ERD라 그래요. 자, ER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 이라는 이제 요 설계도 여러분들이 이제 악기수가 만든 그 테이블 설계도 보셨죠, 그죠? 자, 이 설계도가 우리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설계하면 다른 말로 데이터 모델링 과정을 거치면 그러니까 분석과 설계하는 동안에 데이터 모델링 과정을 거치면 ERD가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 이번 수업은 바로 그 ERD 이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이라는 그 설계도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어떤 표준화된 방법을 제가 이제 수업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설계도는 이제 아까 이런 도형이나 선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은 아까 여기는 이제 모델과 모델링이다 해서 얘기해놨는데 다른 분야에도 쓰는 단어죠. 근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 데이터 모델링은 기업에서 이제 그 실제로 발생하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이제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인물이 있으면 모델이 있으면 그림에다가 가를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에서 이제 실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기호나 도형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일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책으로 좀 돌아왔어요. 자, 이게 이제 한번 볼까요? 이 저자가 아까 이제 내가 새로 추천한 이 저자는
매우 이제 그지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잘 적어놨어요. 이제 잘 적어놨어요. 이제 이 강의가 필요했을 정도로 이거 딱 정의를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 자, 근데 이제 여기 이 책도 굉장히 괜찮아요. 아주 좋아, 이 책도. 근데 제가 이제 제 부연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이 한 페이지를 저는 때로는 30페이지처럼 제가 설명할 때도 있거든요. 자, 데이터 모델링이다 라고 한다면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축하는 시스템이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기업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제 ERP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쓸 수 있겠는데, 이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지? 또 이제 또는 그 업무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어떤 표준화된 그 방법과, 그 다음에 어떤 이걸 가지고 표준화 방법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찾아내는 그 과정, 행위 이런 거를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아까 모델링이라는 우리가 이제 아까 때 그 단어를 썼는데요. 모델링. 그러니까 모델링은 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실체를, 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을,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러면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다. 자, 이 데이터, 얘 데이터가 이제 엔티티인데 이걸 모형화하는 거죠. 자, 홍길동에는 학생이 있다. 그 학생을 갖다가 그냥 한 명 학생을 갖다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가 뭐 설계 그리는 게 아니라 걔를 우리가 이제 어떤 도형이나 선으로 우리가 이제 모형화해서 나타내는 거죠. 이제 나타내는 행위를 모델링이라고 그러죠. 이 실체를. 자, 그러면은요. 근데 이제 아까는 모델링이, 그러니까 어떤 실체를 모형해서 나타내는 행위를 모델링이다. 그러니까 모델을 우리가 이제 모형화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일을, 모델을 표현하는 그 행위를, 나타내는 일을 모델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관점에 따라, 아까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회화라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 뭡니까,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모델을 섭외하잖아요, 그지? 미술적이고, 문학에는 내가 소설을 쓸 때는 또 뭐 구체적인 어떤 또 그 작품의 소재가 되는 이제 주인공이 있으면 실존 인물을 만약에 이제 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확률이 좀 높죠, 그죠?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니까. 아무튼 그 모델링도 이렇게 분야 관점에 따라 그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회화나 미술, 문학을 모델링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은 모델링 작업하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제가 전에 그 복싱장에 그 오는 헤엄 중에 웹툰 그 이렇게 작가가 있는데 너무 쉽다 하더라고. 그 만화 그런 게 뭐만 모델링만 되고 나면 이제, 그러니까 그 작품에 들어갈 그 각각 모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작업을 다 거치면 그냥 쭉 뭐 글씨가 써진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지금 제가 수업에 들어가는 그 똑같이 이제 그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을 쏘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모델이 뭡니까? 모델링 엔티티를, 실체를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그 엔티티, 그 만화에 들어갈 그 엔티티를 이렇게 모델링을 할 때 설계도 자체를 지금 제가 쓰는 걸 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놀랬죠. 심리학에도 쓰더라고. 제가 어떤 심리학과 학생이 한 명 있어가지고 내가 그 책을 한번 봤는데 똑같이 써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도 그러면 관점에 따라, 우리의 관점은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점은 철저하게 기업에서 발생하는 그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모델링을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모델링에는 이제 그게 데이터 관점. 자, 그 다음에 프로세서 관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기업에 우리가 이제 어떤 업무 절차, 그지? 업무 절차를 위한 그 프로세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아니라 그 프로세서라는 관점에서 이제 업무가 쭉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가를 모델링하는 거는 또 이걸 프로세스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프로세스 모델링. 데이터가 관점이면
그거는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상관관점이 나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주문 관점에서 주문 처리한다. 주문 처리라는 그 업무 그 뭡니까? 그 프로세스가 있겠죠. 뭐 배송 처리, 그지? 뭐는 뭐 또는 그 작업 생산 작업 지시 뭐 이런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는 또 주문 처리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그 이제 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뭐 주문 정보, 그지? 뭐 또는 작업 지시 정보 있다면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 모델링에서 나온 데이터 모델과 프로세서 관점에서 업무를 분석해서 나온 그 업무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기능, 그런 관련된 프로세스 모델이 있다면은 야들을 교차를 해서 프로세스 모델에는 주문 처리가 있는데 데이터 모델 보니까 그거 관련 데이터가 없어. 또 데이터는 있는데 이 관련된 프로세스가 없네. 이렇게 이제 서로 교차를 하면서 이건 이제 검증하는 거죠. 그냥 검증. 이럴 때 이제 뭐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이제 이럴 때 이제 상관관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 모델링을 우리가 하려면 업무를 알아야 기업에서 이제 발생하는 데이터 그러는데, 발생시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의 그 업무 프로세스죠.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발생시키는데, 아니 아무 업무 이해가 없이 그냥 데이터만 어딨나 하고 그냥 쑥쑥 뒤져가지고 그 데이터가 이해가 될 리가 없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수업을 하시면서 앞에서 그 ER 데이터 모델 지금 내가 75기가 또 내가 너무 놀랬어. 74기가 너무 심한 가까이 열심히 하는데, 이제 걔네들이 또 뭐 이제 뷰나 이런 것도 처음 가는 길을 또 막 가서, 물론 이제 그게 또 새로운 거 하느라가 그까지 볼 수 없을 수 있겠지만 75기는 또 1조가 2조 그 데이터 모델에 보면 막 칼럼이 막 30자씩 막 넘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힘들어 안 되는 거 새로 엎어가지고 싹 다 그냥 새로 이렇게 설계를 한다고 내가 들었거든. 했고, 참. 또 2조가? 그것도 이제 또 막 칼럼이, 대승이가 또 막 30칼럼 넘게 해가지고 싹 다 엎어삐고, 새로, 그래서 너무 놀랍죠. 이제 난 사실 너무 놀라워, 그게. 그렇게 하면, 어차피 우리는 여기 학원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은, 우리의 이제 정보 시스템은 창의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서 발생하는 어떤 업무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또 산출된 데이터가 있다면 하는 업무 자체가 다 뭐냐면은요, 시스템 관점에서 보자면 뭘 다 등록, 수정, 삭제, 조회하는 것밖에 없어. 그로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탭을 한 개만 게시판만 등록, 수정, 삭제, 조회를 갖다가 저희가 배우는 모든 기술을 가지고 막 싹 다 이제 클라우드 올리고 도커 구분해 다 하고 이러면은 취업 엄청나게 잘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큐스코를 상당히 보고 빠르게 내가 골조를 팍 익혀버려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데이터 모델링 방법을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 기존에 시행착오에 엄청난 많은 그런 거를 이제 안 하고 최저까지 가겠다고 배우는 거지. 아니, 이걸 내가 제대로 하겠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배우고 난 처음부터 내 혼자 막 해가지고 한다?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쌓여있는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아. 거기다가 이제 내가 추가해서 더 하는 거는 좋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보면은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막 하기 싫어가지고 테이블에 있는, 아니, 그대로 가져온다는 게 이제 기존에니까 가져왔으면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데 그 칼럼 이름 하나 바꾸는 거. 칼럼이 뭐 칼럼이 10개인데 길이가 5개로. 이것도 그냥 이거 하나 하려고 그러면 화면에 뭐 많이 바꿔야 되죠. 그죠? 그것도 막 겁이 나가지고 나 우리는 못 하겠다 하고 이러는데 75기 난 놀랬어 이제 그거 한다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행거를 이번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요, 반드시 그 이알린 데이터 모델에다가 다 반영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고치지 말고 이왕이면은 이제 새로 없는다 있으니까 그 데이터 모델에다가 반영을 해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원래 순서예요. 그래야 나중에 유지 보수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뭐 했는지 어떤 구조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지금 하여튼 잘하고 있습니다. 뭐 하도 이거 칭찬하는 건데 없앨라다가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남겨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이 프로세서 관점에서 프로세서 모델링 하는 거는 이번 강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건 아니거든. 우리가 프로세서 모델링을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 지금. 그거는 언제
자, 이제 프로세스 모델링 방법론도 굉장히 진화를 많이 너무 심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책 그 당시에도 에자일 방법론이라는 게 이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에자일 개발 방법론이 대세가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그 프로세스 모델링은 유즈 케이스 모델링, 뭐 CBD 방법론, 뭐 에자일 방법론 하면서 이제 이걸 이제 제대로 이 한 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아니 우리 책 교재에도 한 30페이지 돼요. 30페이지 가지고 못 합니다. 자, 이제 그거는 그냥 얘기만 해놓은 거고. 왜냐면 데이터 모델링은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모델링이 뭔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행위, 동작을 말하는 거죠. 그죠? 어떤 동작이냐? 모형을 만드는 일. 이제 모형을 만드는데 결과물은 그 모형, 그러니까 모델이 되는 거고. 근데 관점별로 그게 모델링 하는 관점이 뭘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면서 오만 것, 때만 것 다 잡다하게 다 넣어가지고 그리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이제. 뭐 건축 설계를 하더라도, 그지? 뭐야,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전체 조감하는 거, 진짜 아파트 실물 같은 거 축소해 놓는 모델도 만들고, 전부 다 이제 관점별로, 뭐 전기 배선도, 소방, 여기 보면 소방도 안에 보면 소방선도 다 있고 다 있거든요. 설계도 한 장에다 그거 다 표현을 못 한다는 얘기지. 다 관점별로. 뭐 전기 하는 사람은 전기 배선도만 보면 되는 거고, 그죠? 우리는 이제 이 과정에서 하는 거는 정보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이고, 그 가장 골조가 되는 엄청난 골조죠.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관점별로 뭐 많다 그랬지만 가장 최고 그냥 그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제 우리 시스템을 만들 때 그 데이터 모델링을 보는 거예요. 자, 뭐 데이터 모델링 누가 하려냐 이런 쓸데없는 건 읽지 마세요. 이거 만들어 끼고. 데이터 모델링을 진행할 때는 이제 관점이 업무에 딱 바라보는 거죠. 나의 관점이 딱 이제 데이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가 있다면 그 업무에서 자, 주문 처리라는 업무가 있다. 그럼 주문 처리라는 그 업무 프로세스에서 관여하는 그 대상이 되는 어떤 것이 뭐가 있냐 이거지. 주문 정보겠죠. 그리고 업무가 관여하는 그들끼리 또 서로 이 관계를 맺더라 이거지. 고객이 있다. 고객 관리라는 업무가 프로세스면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보자 보면 고객 정보가 있는 거죠. 고객. 그 고객이 주문하잖아. 그럼 주문 처리에서는 주문 정보가 나오고 고객과 주문은 이렇게 관계가 있다 이거지, 그지? 일대 다로. 여러분 그건 알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들은 또 안에 속성들이 있더라 이거죠. 이 속성이 없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것. 이걸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분석 설계 단계에서는 엔티티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것은 사실은 어떤 것 걔는 사실 엔티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엔티티 타입이라 그래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은 구체적인 실체. 자, 내가 여기 뭐 홍길동, 김길동, 박길동 학생이 있다. 가는 엔티티야. 근데 가를 내가 걔를 모델링을 한다. 그러니까 모형화한다는 얘기는 홍길동 자체를 그냥 그대로 찍어서 내가 갖다 놓는 게 아니고 홍길동, 김길동, 박길동이라는 학생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얘를 뭐라 그러지? 여기서 이제 좀 일반화해서 모형화 시킨다면 이거는 이제 학생이라 그러자 이런 거죠. 이제 학생. 내가 김길동, 홍길동, 박길동이 만약에 병원 가면 어떻습니까? 병원 가면 가들은 뭐라 그래? 환자라 그러죠. 이제 또 어디 가면 뭐 쇼핑몰에 가면은 또 고객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내가 이거 이제 모형화 시킨다는 게 필요없는 것들은 또 다 버려야 되죠. 모형화 시키는데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데 막 머리카락까지 막 다 내가 그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 현재 나의 모델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딱 관련 있는 것들만 해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 추상한다 그러거든. 이걸 추상한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나중에 오후에 병원 갈 건데 그러면 이제 박영 환자분 뭐 이렇게 할 거고 그지. 그래서 나와 관련돼 있는 내가 강사하고 뭘 내가 알고 있고 어디 졸업하고 필요 없잖아. 나 키, 몸무게, 뭐 과거 병력, 그지? 뭐 혈압 이런 것들이 걔네들이 뽑고 싶은 거겠죠. 자,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은 저기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 엔티티 타입이라고 하는 게 맞고 데이터 모델링상 그 각각은 엔티티죠. 엔티티를 가지고 우리가 엔티티 타입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화시켜서 이 추상화시킨다는 게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정보들은 다 제거. 내가 병원 간다. 나의 강의 전공 이런 거 필요 없고 몸무게. 나는 또 이제 그럼 학원 간다. 강사와 관련된 거니까
나와 가는 어떤 전공 뭐 이런 것들 그지? 어떤 것과의 관계. 자, 이 엔티티 타입들은 서로 관계를 맺죠. 그지? 다시 말하면 자, 홍일동 학생이 빅데이터 뭐 의사정 가정 자바 과정을 수강한다. 수강하는 관계가 있죠. 근데 이제 홍길동이가 우리 자바 과정을 수강한다. 그럼 자바 과정 이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페어링이라고 얘기합니다. 페어링. 구체적인 엔티티가 구체적인 과목 아까 듣는 거였잖아요. 그지? 근데 그걸 일반화 시켜 놓으면 이거를 릴레이션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릴레이션. 그러니까 이 객체를 우리가 클래스를 찍어내면 객체라 그러잖아. 여기는 관계를 찍어냈다. 그러면 자바로 표현하자면은 관계에 대한 인선스를 뭐라 그래요? 인선스라는 용어 썼다, 그지? 페어링. 그다음에 속성. 자, 이걸 이제 속성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속성값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는 그동안에 막 썼는데 이제 용어는 적어도 뭐 한 5년차 이상이다. 뭐 이런 사람들 정도라면은 이런 용어는 너무 디폴트예요. 이건 모르면 이것도 너무 신기하고 수상해.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 하는 사람이지? 자, 넘어가고요. 자, 엔티티 타입은 얘기했습니다. 여기 엔티티 타입. 그러면 이걸로 끝내자고 그냥 그 학생 홍길동, 유인동, 박길동이 있다. 야에 대해서 뭐라 그래?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이걸 엔티티 타입이다. 당연히 엔티티 타입은 업무에서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이죠. 영속적으로 존재해야 되죠. 얘가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뭐 엔티티 타입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저기서 이제 약간 엔티티 타입의 용어를 이제 좀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하잖아. 데이터 모델링을 하면 처음부터 테이블이라 안 그래요. 물론 야들이 다 나중에 테이블이 돼. 야들이 나중에는 그럼 엔티티 타입하고 테이블하고 똑같나? 얼추 똑같다 생각해야 돼요. 얼추 그냥 한 90% 이상. 자, 여기서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여기서 엔티티 타입 할 때는요. 이거 왜 테이블이란 거라지? 지금 자, 내가 분석 설계할 때 자, 이것도 조금 자꾸 내가 분석 설계라 그러잖아.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는 이제 이거 다음 달부터 또 여러분들 이제 74기 벌써 5월 달이잖아요. 그죠? 5월 달 바로 가자마자 제가 UML 수업 들어갈 거거든요. 우리가 개발 공정을 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소스를 짤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안 짜잖아. 다 패턴대로 짜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수십 년의 그 컴퓨터 역사에 있어서 잘 정제된 뷰와 모델을 그 딱 분리시켜가지고 딱 하는 뭐 더 좋은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패턴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그 코딩 능력 자체가 그냥 단기간에 막 수년차 이상이 올라가는 거죠. 시행착오를 안 하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발할 때도 개발 공정이라는 게 있거든. 수백짜리 뭐 천억짜리 프로젝트를 갖다가 수백 명이 투입돼서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10개월 과정 마치고 이제 그 정도면 있잖아. 수백억짜리 이제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건 다 돼요. 모르면 찾아서 하면 돼. 구글 뒤지갖고. 진짜 모르시면 그 사람을 고행하면 돼. 본인이 막 한 천억 받았다. 근데 하락하면 할 수 있겠나?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수천 명의 사람을 언제 어떻게 투입될 것이며 처음부터 그냥 바로 개발자가 막 다 투입한다? 아니, 아직 요구사항도 분석 안 했는데 무슨 개발자 투입하겠습니까? 이 모든 공정들에 대한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저는 개발 방법론을 여러분들 알아듣기시게 하자면 그러니까 개발 방법론에 대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지. 그러니까 그걸 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애잘 개발 방법론을 저는 이제 수업을 할 건데요. 그 공정이 기본 공정이 요구사항 정의 분석 요거는 뭐 74개는 너무 잘 알아듣거든. 쟤네들은 재미없을 거야. 요거 설계 그 다음에 구현. 자, 이거는 내가 수업에서는 다 뺍니다. 우리 학원 수업에서는. 그 테스트는 테스트 하면 되는 거잖아. 테스트.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했는 거 이제 버그 수정도 하고 뭐 이런 작업 다 하면은 릴리스. 하고 이제 뭡니까 이거 이제 릴리스 하면은 이제 사용자 교육 알고 이제 다 넣으면 막 다 들어가 사용자 교육. 근데 저는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만 합니다. 참 제가 이제 분석 설계하라 그랬죠. 구현할 땐 테이블이야. 이게 구현하는 거는 테이블입니다. 이제 이걸. 근데 요 단계 때는 이제 어떤 용어를 사용하냐면은 데이터 모델링은 요때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요구사항 정의가 다 끝나고 이제 요구사항 정의가 수집이 다 되면은요. 물론 이제 데이터 모델링 할 때 공유상 야도 해야지. 사실 요구사항 정의가 수집이 돼야 뭐
거기서 데이터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을지 아무 자료가 없는데 되겠습니까? 아무튼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요 부분이 데이터 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그 개발 공정상에도 요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구현해 이제는 여기서는 막 자바로 치자면 자바는 여기서 개발해야 되거든. 아니 자바를 개발하는 테이블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요까지까지 맞춰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거고. 요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떤 표준적인 절차와 방법론으로 실수 안 하고 깔끔하게 최적화되게 딱 이렇게 하는 방법론을 지금 수업하는 거죠. 이제 지금 데이터 모델링이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모델링은 아무튼 다른 자바 뭐 관련된 시스템적인 어떤 아까 말했잖아요. 프로세스 모델링은 뭐가? 요것이 여기까지 하는데 기업의 업무에 대해서 다 분석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프로세스 모델링이 끝나면 이제 자바 클래스도 만들고 막 이런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교재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모델이다. 그럼 이제 업무를 우리가 이제 모델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객체 지향적으로 해가지고 뭐 전부 다 자바로 설계하고 막 다 해야 되잖아. 따로 다르죠. 이게 이제 따로 다르다. 그 데이터 모델링 사람 따로 또 이런 시스템 보통 이건 이제 시스템 설계다 이렇게 또 많이 하거든. 시스템 설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다다음 주부터 다음 달은 방학이니까 그지 학교. 자, 하여튼 요 공정이고요. 요 때는 이제 뭐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그거 있잖아. 데이터 모델러가 엔티티를 볼 거 아니야. 이제 그 내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하러 현장에 가면 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학생 명단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학생 현황 해가지고 뭐 공평 학생은 뭐 이렇게 생일은 언제고 주소 뭐 대충 이제 학원에서 학생 관리에 대한 어떤 속성 정보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엔티티잖아. 가를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이 엔티티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엔티티 타입을 내가 이제 이렇게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이겠죠. 데이터 모델러가 왔다. 그럼 내가 이 엔티티를 보고 내가 엔티티 타입으로 내가 인지를 해야 되잖아. 홍길동, 빅길동, 박길동도 있고 이게 청사는 뭐 거기 이제 직원분도 있고 이러면은 내가 이제 딱 보고 그게 같은 그 사람은 사람인데 내가 이제 이 시스템상에서 봤을 때는 별도 엔티티 타입을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 엔티티 타입을 내가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이 이제 그러니까 뽑아낸다는 건 제가 왜 이 용어 사용했냐면은요. 이거는 릴레이션이라고 안 그래. 이거는 릴레이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엔티티를 자 내가 구체적으로 머리에 내가 딱 형상화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이미지 머릿속에서 딱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제일 처음에 하는 작업이 좀 재미는 없지. 근데 좀 알아놔라. 이게 이제 내하고 딱 확실하게 이 단어 정해놓으면 이제 계속 그냥 모르고 그냥 계속 지 혼자 엔터테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자 제일 먼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단계가요.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 아까 분석 설계를 거칠 때 공정이 이제 개발 공정은 분석 설계인데 데이터 모델링 공정은 따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컨셉추얼이라고 그래. 컨셉이 정말적으로 컨셉이 개념이 없네 그러잖아. 뭐.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링,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을 그러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모델링 단계도 제일 먼저 개념적 모델링 단계를 해서 논리적, 로지컬에 걸어. 논리적 모델링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모델링 단계. 이렇게 이제 세 단계예요. 사실 세 단계. 이게 물리적 모델링 단계까지 거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테이블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자,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제가 여기서 이알린을 제가 한번 켜볼게요. 이알린을 살짝 켜면 보세요. 이알린 데이터 모델러라고 하네, 그지? 응? 오이씨. 자, 이걸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뉴 해가지고 할 때 이거 봐요. 로지컬, 피지컬이라고 되어 있잖아, 맞지? 컨셉추얼은 또 없다. 일단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면에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아큐스들이 그 이 안 해놨으면 여러분들 되게 이제 알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학생이라고 내가 할게. 로지컬은 여기다가 이제 내가 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글로 하잖아. 피지컬은 반대편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내가 구현한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 앞뒤로 로지컬 다 하고 이제 다시 또 열어갖고 뒤에 이제 피지컬 뭐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이상하다. 왜? 내가 수업할 때 박 원장님이 개념적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왜 안 하느냐? 툴은요, 이거는 지원 안 해. 이거는 별도로 근데 또 깔아야 돼. 굳이 하려면. 근데 있잖아. 현실적으로 이제 개념적 모델링 한 거를, 뭐지? 다시 논리적 모델링 할 필요가 좀 없다라고 이제 그 뭡니까? 이알린 이 개발자들은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이 개념적 설계할 때는 다른 또 다이어그램을 씁니다. 근데 어쨌든 개념적 모델에서는 이제 아까 엔티티 타입을 내가 머릿속에 인지하는 단계입니다. 왜 개념이라 그러냐면 개념이 뭐냐면 영현 내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바깥에 얘를 담고 있는 거는 용기가 병이고 좀 파랗고 안에 매우 맑은 투명한 뭔가 액체를 먹었는데 이 뭘 먹은 거라고 생각하니? 저 자체 개념이 없네. 소주가 안 떠올라 머릿속에? 지금 어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먹은 거는 그 자리에 먹고 이제 내가 소화 다 돼버렸죠. 그거는 이제 엔티티야. 근데 내가 그거를 내가 방금처럼 얘기 안 하잖아. 안 하고 내가 소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소주의 속성들이 다 떠오르고 내가 먹은 그 진짜 구체적인 소주가 아니고 우리가 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내 존재하는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그 상이 분명히 있어요. 이미지가. 그걸 개념이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홍길동, 기울동, 박길동의 구체적인 학생이 있죠. 있는데 내가 그걸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고 우리 여기 학원에 뭐 7층에 앉아 있는데 걔라 뭐 우리 자바 공부를 하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일 안 하고 그냥 학원생이 몇 명이 딱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학원생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걔를 그럼 뭐야, 데이터 모델로도 왔을 때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뭘 해야 돼? 머릿속에서 자기가 이름을 학생이라고 붙이고 내가 현업에서 내가 사용하는 용어를 가지고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 이제 자기가 개념화 시키고 가를 이루는 속성들이 이제 이 학생을 이루는 속성들 관리해야 되는 어떤 속성값들은 뭐가 있을까? 이 작업을 먼저 할 거 아니야.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은 테이블이라는 그런 것이지. 보통 사람들도 그냥 그거는 학생이라고 그래요.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개념화시키고 그걸 엔터에 뽑아내는 그 공정을 뭐라 그러냐면은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그 데이터 용어는 누구나 다 쓴다고 이제 지구상에 누구라도 데이터로 용어도 다 쓰죠. 그렇게 이제 딱 인지하는 과정. 그걸 해야 그 다음에 뭡니까? 가를 테이블로 만들든 뭐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공정이 뭐다? 이렇게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테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테이블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학원 오기 전에 이러면 테이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개념 데이터 모델이라는 걸 아까 만화에도 쓰고 심리학에도 엄청나게 복잡한 막 현상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용어를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결합돼가지고 얘가 심리적으로 이런 질병이 있다. 이렇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거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링 하는 이걸 써요. 아주 재밌더라고. 필요하겠죠, 그지? 보니까 내가 이거 그 툴을 쓰는 게 뭔가를 정의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심리 현상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심리 현상과 현상이 또 결합돼가지고 또 더 복잡한 심리 현상이 나타나고 막 그 관계를 이렇게 이걸로 이제 표현하는 거를 책에서 내가 보고 진짜 내공과 내공은 통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 이제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에서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저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엔티티 타입을 사실 이거는 뭡니까? 이 데이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툴에서는 봐봐 로지컬밖에 없거든. 이거 생각해봐요. 어차피 내가 그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통해서 어떤
그 뭡니까 엔티티 타입들 다 뽑아내고 관계도 다 했는데 이걸 표현할 때, 자 표현할 때 굳이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아니야 이거. 아이씨. 그 우리 딸이 지금 미국에서 그 지금 공부할 때 데이터 모델링 수업 들을 때 보니까 이거 거기는 또 이거 쓰더라고. 그걸로 강의하더라고. 여기 있다 이제. 이겁니다 이거. 관계는 여기 있다.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엔티티 타입이고 얘네들은 속성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관계는 마름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요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을 이렇게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그러니까 어떤 도형이나 뭐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제대로 그러니까 이걸 한 거죠. 보통 엔티티 타입이라 안 하고 또 엔티티라고 하면 그냥 엔티티 타입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뭡니까 목적이 야를 자 이 각각의 그러니까 이 개념적인 어떤 이 엔티티 타입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제 정보를 저장할 것이냐면은 릴레이셔널 DBMS에 저장하거든. 맞죠?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현된 놈은 그걸 테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분석 설계 단계에서는 야를 이제 분석 단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릴레이션이라 그러죠. 예, 릴레이션을 그러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개념적인 어떤 엔티티 개념적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링 결과를 아무도 어느 누구도 장담컨대 어느 누구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링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게 릴레이션한 DBM에 저장될 것이니까 이제 그 다음 공정이 뭐냐면 로지컬 모델링이라 그래요. 요걸 로지컬 모델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여기 볼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얼마든지 그죠. 이건 운송 엔티티 타입 그지? 아니 이건 속성을 하면 되죠. 요 선이 딱 있는 건 이건 이제 이 엔티티를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속성들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언더라인을 꺼낸 거예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솔직히 봐봐 이 두 개의 조합이 또 이 얘를 식별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만 있으면 바로 그만 툴 가지고 돌리비도 이제 이거 만드는 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얘는 뭐다? 이제 이 데이터 모델러는 이제 그 엔티티 타입을 이제 릴레이셔널하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이렇게 설계를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로지컬 단계까지도 아직까지는 이걸 뭐라 그래? 엔티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엔티티 릴레이션십 ER이 엔티티 릴레이션 이 말이거든요.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릴레이션 관계. 그래서 아직 분석까지도 요 로지컬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링 공정은 뭐 하기 위한 과정이냐면은 하여튼 얘를 이제 릴레이션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컨셉추얼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컨셉추얼 모델링한 결과를 이렇게 먼저 뭐 이게 엔티티 타입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링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말하는 ER 다이어그램에 있는 그 이제 그대로 이 테이블 구조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거지.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개념 데이터 모델링 단계는 한마디로 어찌 하면 좀 건너뛰는 건 아닌데 바로 그냥 로지컬 설계 단계로 바로 가서 바로 표현하는 거죠. 어차피 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하는 건데 만다고 개념적 하고 또 만다 그럴 겁니까? 자, 이거는 일반인들 위한 거죠. 이거는 일반인들. 이거 만화 작가도 봐도 이거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배웠다면. 자, 그러면 이제 뭐 이제부터는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제 이 엔티티 타입은 업무에서 필요하고 관리하는 정보여야 되잖아. 당연한 거고. 유일한 식별자가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되죠. 자, 당연한 건 팍팍 넘어가겠습니다. 집합이어야 돼. 엔티티로 여러분들이 뽑았다면, 자, 그냥 엔티티 하면 엔티티 타입이다. 그죠? 엔티티를 뽑았다면, 걔는 안에 행이 한 개만 있으면 안 돼.
여러 행이 있어야 돼요. 행이 한 개만 있을 것 같으면은 자바에다가 그냥 뭡니까? 파이널 스태틱 변수를 하나 선언해가지고만 해도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탭을 만들 필요 없는 거죠. 그 탭을 갔다 왔다 할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집합해야 되고 너무 당연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쉬울 거야. 업무 프로세스는 그 엔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테이블 있는데 그거 아니 여러분들로 얘기하자면은 테이블 있는데 아무 메소드도 아니 그러니까 테이블 있는데 다오가 없어. 다오가 있는데 또 퍼사다가 그거 쓰지 않아. 그러면 이제 잘못 뽑은 거죠. 테이블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개발자가 다오를 만들었는데 다오를 쓰는 퍼사다가 하나 없다는 얘기는 이제 좀 거꾸로야겠네. 그렇다면 그 애니타임은 잘못 뽑은 거죠. 업무에서 사용하지 않은 어떤 멍청한 데이터를 갖다 뽑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거꾸로야겠다. 근데 또 같은 그 말 했나? 그 말 했네. 애니타입에는 반드시 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쉽죠? 자, 이제 쉬운 거는 좀 빨리 넘어갈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고 시작. 엔드타입은 다른 엔드타입과 무조건 최소 한 개 이상의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그냥 혼자 존재하는 그 엔드타입은 잘못된 거다. 여러분들 설계할 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는 예외가 이제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